이게 대체 뭐지? 다락방 구석, 먼지 쌓인 상자 속에서 꺼낸 낡은 가죽 앨범을 펼치는 순간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 여자가 입고 있는 베이지색 원피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옷과 똑같았습니다. 아니, 옷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깨까지 내려오는 갈색 웨이브 머리,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 심지어 뒤에 보이는 거실 소파까지 모든 것이 지금 이 집, 지금 제 모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앨범 뒤편에 붙어 있는 작은 메모지,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 윤미선에게, 당신은 언제나 가장 아름다워요. 성국 윤미선, 내 남편 우성국의 전 부인. 이 이야기는 서울 성북구 조용한 주택가에 사는 60세 정흥숙 씨의 이야기입니다. 1년 전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과부였습니다. 37년을 함께한 남편 전구진을 3년 전 췌장암으로 떠나보낸 후 저는 텅 빈 집에서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다는 사실이, 저녁에 밥상을 차리면 혼자라는 사실이 매번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짝이 있는데 평생을 같이 한 제 반쪽이 사라졌다는 것이 슬프고 서러웠습니다. 딸아이는 멀리 부산에서 자기 가정을 꾸리며 살고 있었고, 일주일에 한 번 걸려오는 전화로는 이 깊은 외로움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엄마, 같이 살래요? 딸의 제안을 저는 거절했습니다. 괜찮다고, 엄마는 혼자서도 잘 산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밤마다 베개를 적시는 눈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실버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독거노인분들께 밑반찬을 만들어 드리는 봉사였는데, 거기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우성국.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우성국이라고 합니다. 65세 남자분이었습니다. 그분도 저처럼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낸 호랍이셨습니다. 제 아내도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교통사고였어요. 성국 씨가 담담하게 말했을 때 저는 그분의 눈에서 저와 똑같은 슬픔을 보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봉사활동이 끝난 후 함께 차를 마시고 주말이면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성국 씨는 언제나 다정했습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감기 조심하세요. 제가 좋아하는 카페인데 흥숙 씨도 좋아하실 것 같아서요. 이 색깔이 흥숙 씨 피부톤에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선물 받아주시겠어요? 6개월 만에 성국 씨가 청혼했을 때 저는 울먹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이렇게 세심하게 저를 챙겨주는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전 남편도 좋은 사람이었지만 말 수 없고 무뚝뚝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성국 씨는 달랐습니다. 제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이 필요한지 먼저 알아채고 챙겨주었습니다. 결혼식은 작고 조촐하게 치렀습니다. 딸아이와 성국 씨의 조카들만 참석한 소박한 시기였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흥숙 씨, 아니, 이제 여보라고 불러도 되겠네요. 성국 씨가 부드럽게 웃으며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이제 외롭지 않을 거라고, 드디어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신혼집은 성북구에 있는 성국 씨의 집이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2층 주택이었는데 처음 들어섰을 때부터 뭔가 묘하게 편안했습니다. 집이 참 아늑하네요. 제가 말하자 성국 씨가 흐뭇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렇죠? 저도 이 집이 참 마음에 들어요. 흥숙 씨한테도 잘 어울릴 것 같았어요. 이사를 하고 며칠 뒤 성국 씨가 저를 백화점으로 데려갔습니다. 자, 여보, 필요한 옷들 골라보세요. 다 사드릴게요. 아니에요. 집에 옷이 많은데. 저는 손사래를 쳤지만 성국 씨는 고집스럽게 웃으며 제 손을 이끌었습니다. 새 출발인데 새 옷을 입어야죠. 자, 이 베이지색 원피스 어때요? 흥숙 씨 피부톤에 딱일 것 같은데. 아, 이거요? 근데 전 이런 밝은 색은 잘 안 입는데. 한번 입어보세요. 분명 잘 어울릴 거예요. 성국 씨의 눈빛이 너무 간절해서 저는 탈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잘 어울렸습니다. 이런 옷도 나쁘지 않네. 그날 이후로 성국 씨는 계속해서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연한 핑크색 블라우스, 아이보리 카디건, 베이지 트렌치코트, 모두 제가 평소에는 절대 고르지 않을 스타일이었지만 입어보면 신기하게도 잘 어울렸습니다. 역시 제 눈은 틀리지 않죠. 성국 씨가 자랑스럽게 웃었고 저는 그저 고마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성국 씨가 미용실 예약을 해놓고 저를 데려갔습니다. 원장님, 이 사진처럼 해주세요.
제 아내한테 이 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저는 평생 짧은 단발머리만 고집했는데 남편의 성화에 어깨까지 내려오는 웨이브 머리로 바뀌었습니다. 거울을 보고 어리둥절했지만 성국 씨가 너무 좋아해서 그냥 두었습니다. 와, 정말 아름다워요. 여보, 당신 이 스타일이 정말 잘 어울려요. 집 안 인테리어도 하나씩 바뀌었습니다. 거실 소파를 크림색으로, 커튼을 레이스로, 침실 벽지를 연한 핑크로. 이렇게 바꾸니까 훨씬 밝고 좋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좋았습니다. 누군가 이렇게 저를 위해 신경 써주고 예뻐 보이게 꾸며주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애쓰는 게 감사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나이 들어서 이런 대접받으니 정말 좋네. 딸아이가 전화로 물었을 때도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성국 씨가 엄마한테 정말 잘해줘. 1년이 그렇게 흘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계절이 바뀌어 겨울옷을 꺼내려고 다락방에 올라갔다가 저는 그 앨범을 발견했습니다. 먼지 쌓인 상자 구석에 숨겨져 있던 빛바랜 가죽 앨범. 떨리는 손으로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사진 속 윤미선이 입고 있는 모든 옷이 지금 제 옷장에 걸려 있다는 것을, 사진 속 윤미선의 헤어스타일이 지금 제 머리 모양과 똑같다는 것을, 사진 속 윤미선이 앉아 있는 소파가 지금 제가 매일 앉는 바로 그 소파라는 것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나는 누구지? 그때 아래층에서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집에 왔어요. 성국 씨의 다정한 목소리. 저는 서둘러 앨범을 상자에 밀어넣고 다락방을 내려왔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는 순간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얼굴은 정흥숙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은 정흥숙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죽은 여자의 복사본이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안색이 안 좋은데. 저녁 식탁에서 성국 씨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다락방 청소하느라 좀 피곤해서요. 그래요? 무리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줄 걸 그랬네. 성국 씨가 다정하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따뜻하게 느껴졌을 그 손길이 지금은 차갑고 소름 끼쳤습니다. 이 손으로 나를 누군가로 만들었구나. 밤이 되어 성국 씨가 잠든 후 저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발소리를 죽이며 화장대로 다가갔습니다. 서랍을 하나씩 열었습니다. 제일 아래 서랍, 제가 한 번도 열어본 적 없는 그곳에는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옷장 위에서 성국 씨의 넥타이 핀 상자를 가져와 뒤집었습니다. 떨어진 작은 열쇠, 찰칵, 서랍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윤미선의 물건들이 가득했습니다. 낡은 화장품, 일기장, 그리고 또 다른 사진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2021년 5월 3일. 오늘 남편이 또 옷을 사왔다. 이번엔 베이지색 원피스.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그는 나에게 너무 잘 어울린다고 했다. 거절하기가 미안해서 그냥 받았다. 2021년 8월 12일. 머리를 잘랐다. 남편이 미용실까지 예약해놓고 데려갔다. 난 긴 머리가 좋은데 거울을 보니 낯설었다. 이게 나인가? 2021년 11월 27일. 요즘 이상하다.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아닌 것 같다. 남편은 행복해한다. 나는 누구지? 2022년 2월 14일. 오늘 남편의 서랍에서 사진을 봤다. 한 여자의 사진. 그 여자와 지금의 내가 너무 닮았다. 무섭다. 일기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윤미선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입을 막고 흐느낌을 삼켰습니다. 이 사람은 정상이 아니야. 새벽 3시 저는 조용히 성국 씨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책상 서랍을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통장, 부동산 서류, 주식 계좌 모두 복사했습니다. 성국 씨 명의의 아파트 3채, 예금 4억, 주식 2억 모두 윤미선이 남긴 유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국 씨의 휴대폰, 비밀번호는 0823, 제 생일이 아니었습니다. 윤미선의 생일도 아니었습니다. 강은주, 성국 씨 휴대폰에 저장된 30년 전 죽은 여자의 생일이었습니다. 메시지함을 열었습니다. 친구 김철수가 보낸 문자. 성구가 또 그러는 거 아니지? 미선 씨 일도 그렇고. 이번엔 진짜 조심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또 그런다고? 저는 모든 증거를 제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침실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잠든 척하며 생각했습니다. 이 남자는 나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남자는 죽은 여자를 사랑했고 나는 그저 그 여자를 연기하는 배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수치심이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감정이 있었습니다. 이 남자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어. 저는 냉정하게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지금 바로 집을 나가면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저 속은 바보 여자로 끝날 뿐입니다. 만약 경찰에 신고하면 증거가 부족합니다. 남편이 아내 옷을 사주고 헤어스타일을 추천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아니야.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해. 저는 눈을 감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모든 증거를 모은다. 둘째, 성국 씨의 과거를 파헤친다. 셋째, 결정적인 순간에 모든 것을 폭로한다. 그리고 제 삶을 되찾는다. 정흥숙으로 돌아간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을 차렸습니다. 여보, 잘 주무셨어요? 응, 잘 잤어요. 오늘 아침은 뭐예요?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요. 성국 씨가 흐뭇하게 웃으며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속으로 차갑게 웃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끝장을 내줄 테니까. 그날부터 저는 완벽한 아내가 되었습니다. 아침마다 성국 씨가 좋아하는 커피를 정확히 같은 온도로 준비했고 그가 원하는 옷을 미리 꺼내 두었습니다. 저녁에는 그의 어깨를 주물러주며 회사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여보, 요즘 우리 흥숙이가 더 예뻐진 것 같아요. 성국 씨가 행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에요. 당신이 날 이렇게 아껴주니까요. 하지만 성국 씨가 출근한 순간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전 9시 성국 씨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걸 확인한 저는 곧바로 서재로 향했습니다. 파일 캐비닛을 열고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세무 서류, 재산 목록, 보험 증서, 빠짐없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성국 씨 명의의 아파트 세 채, 모두 윤미선 명의에서 사망 후 성국 씨로 이전된 것들이었습니다. 3채나 되는 아파트를 상속받고도 나한테는 단 한마디도 안 했구나. 더 파고들었습니다. 주식 계좌, 예금 통장, 심지어 해외 계좌까지. 성국 씨의 재산은 생각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 돈들이 다 어디서 온 거지? 오후 2시. 저는 노트북을 켜고 윤미선 교통사고를 검색했습니다. 2022년 5월 18일자 기사가 떴습니다. 성북구에서 58세 여성 교통사고로 사망, 새벽 2시경 자택 근처에서 발생한 사고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즉사. 저는 기사를 읽으며 메모했습니다. 사고 시간, 장소, 목격자 진술, 그리고 다음 검색어를 쳤습니다. 강은주 한강 익사 1994년 7월 29일자 기사. 여대생 한강서 익사체 발견. 약혼자와 다툼 후 실종됐던 23세 강은주 씨 사흘 만에 시신으로. 기사를 읽는 동안 손이 떨렸습니다. 경찰은 약혼자 우성국 씨를 상대로 조사했으나 알리바이가 확인되어 혐의 없음으로 결론. 35세. 그때 성국 씨는 35세였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렇다면 강은주와 윤미선 사이에도 누군가 있었을까요? 새벽 4시. 성국 씨의 휴대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더 꼼꼼히 읽어 내려갔습니다. 친구 김철수와의 대화. 성구가 소영이는 어떻게 됐어? 이혼했어. 그 여자는 이해를 못하더라고. 자네 정말 언제까지 그럴 거야? 소영. 또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에 적었습니다. 강은주 1994년 사망. 이소영 이혼. 윤미선 2022년 사망. 정흥숙 현재 최소 4명. 30년 동안 최소 4명의 여자를. 이 남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여자를 이렇게 만든 거야? 저는 심호흡을 하고 다음 단계를 생각했습니다. 이소영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가 살아있다면 증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오후 5시 30분, 성국 씨가 곧 퇴근할 시간입니다. 저는 서둘러 모든 서류를 제자리에 돌려놓고 노트북을 끄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성국 씨가 좋아하는 갈비찜,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여보, 다녀왔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어서 와요. 오늘 갈비찜 했어요. 와, 정말요. 고마워요. 성국 씨가 제 뺨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걸 느끼면서도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조금만 참아. 저녁 식사 중 성국 씨가 문득 물었습니다. 여보, 혹시 오늘 제 서재에 들어갔어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제가 서류 정리를 해놨는데 조금 흐트러진 것 같아서요. 제가 청소할 때 먼지털이로 쓸었나 봐요. 미안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성국 씨가 웃었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저도 웃었지만 제 눈도 웃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다시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성국 씨가 일어나 조용히 서재로 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분 후 돌아온 그는 한참을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는 규칙적인 호흡을 유지하며 잠든 척 했습니다. 들켰을까? 아니야. 모든 걸 제자리에 돌려놨어. 완벽했어. 성국 씨가 다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 모두 잠들지 못한 채 각자의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윤미선의 언니를 찾아가야 할 때입니다. 진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동맹이 필요합니다. 성국 씨가 출근한 후 저는 옷장에서 원래 제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 제가 예전에 입던 옷들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조금은 제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정흥숙. 곧 진짜 네가 돌아올 거야. 저는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윤미경, 윤미선의 언니. 그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서울 강동구 천호동 낡은 빌라 3층. 윤미경, 윤미선의 언니. 성국 씨의 휴대폰에서 찾은 연락처였습니다. 장례식 날 주고받은 문자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저 정흥숙이라고 합니다. 우성국 씨의 아내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문 앞에 선 여자는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짧은 파마 머리에 날카로운 눈빛. 그녀가 저를 보는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 윤미경이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미선아. 아니에요. 저는 정흥숙입니다. 윤미경은 한참을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좁은 거실. 윤미경은 찬장에서 물 한 잔을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 봤을 때 동생인 줄 알았어요. 윤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머리 스타일, 옷차림, 심지어 목걸이까지.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진주 목걸이, 그거 제가 동생 결혼 선물로 준 거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을 만졌습니다. 성국 씨가 잘 어울린다며 선물했던 목걸이. 이것도 윤미선의 것이었구나. 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락방에서 발견한 앨범, 일기장, 그리고 제가 조사한 모든 것들을. 윤미경은 눈물을 흘리며 들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우성국이 정상이 아니라는 걸. 그녀가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동생이 죽기 일주일 전에 제게 준 거예요. 언니, 내가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거 경찰에 보여줘라고 했어요.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봉투 안에는 윤미선의 일기장 복사본과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사진, 젊은 여자의 사진이었습니다. 긴 갈색 머리,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은 청순한 미소의 여성. 이게 누구예요? 강은주, 우성국의 첫사랑이래요. 윤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동생이 조사했어요. 1994년에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됐대요. 약혼자가 우성국이었고 경찰 조사는요. 무혐의, 알리바이가 있었대요. 하지만 윤미경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동생이 사립탐정까지 고용해서 알아낸 거예요. 강은주 씨가 죽기 전날 우성국과 크게 싸웠대요. 이별을 통보했다고. 우성국이 집착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 없다고. 제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동생 차례였고 이제 당신 차례인 거예요. 윤미경이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정흥숙 씨, 당신 위험해요. 동생도 떠나려고 했어요. 이혼 서류까지 준비했었어요. 그리고 일주일 후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윤미선은 도망치려다가 죽었구나. 저는 윤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 혼자서는 안 돼요. 도와주세요. 이번엔 끝을 내야 해요. 윤미경의 눈에 결연한 빛이 돌았습니다. 뭘 하면 돼요? 모든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세상에 알려야 해요.
이 남자가 30년 동안 뭘 해왔는지 윤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가진 것 다 드릴게요. 동생의 일기장, 사립탐정 보고서, 그리고 그녀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동생이 몰래 찍은 영상들이에요. 우성국이 동생한테 뭘 강요했는지.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작지만 무거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어. 이 남자는 정말로 위험한 사람이야.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이제는 싸워야 할 때입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성국 씨는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USB를 제 서랍 깊숙이 숨기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다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고쳤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 조금만 더 참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다녀왔어요. 저는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성국 씨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여보, 오늘 어디 다녀왔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알았지? 응? 아니, 집에 있었는데요. 저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성국 씨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럼 이건 뭐죠? 그가 휴대전화를 들어 보였습니다. 화면에는 현관 CCTV 영상이 있었습니다. CCTV가 있었어? 오전 10시 32분. 검은 바지에 흰 셔츠를 입고 집을 나서는 제 모습. 오후 3시 17분. 돌아오는 제 모습. 외출하신 것 같던데요? 어디 다녀오셨어요? 성국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재빨리 거짓말을 지어냈습니다. 아, 그거요? 병원 다녀왔어요. 요즘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서. 병원이요? 어느 병원? 성북구 보건소요. 가까운데. 그래요? 그럼 진료 기록 있겠네요. 성국 씨가 한 걸음 더 다가왔습니다. 당신 거짓말하는 거죠?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눈을 마주쳤습니다. 당신은 왜 제가 외출한 걸 감시하는 거예요? CCTV가 현관에 있는 줄도 몰랐어요. 감시가 아니에요. 당신 안전을 위해서. 안전이요? 아니면 통제? 저는 용기를 내어 방역했습니다. 성국 씨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잠시 팽팽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성국 씨가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예민했나 봐요. 당신이 걱정돼서 그랬어요. 그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병원 다녀왔으면 괜찮은 거죠? 약은 받았어요? 아, 네. 그냥 소화제만. 그래요. 몸 잘 챙기세요. 성국 씨가 뺨에 키스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이 남자, 의심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성국 씨는 금방 잠들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에 갔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성국 씨의 서재 앞을 지나갔는데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불을 켜놨나? 조심스럽게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성국 씨가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낡은 앨범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은주의 사진. 성국 씨가 사진을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은주야, 미안해. 내가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라. 이번엔 완벽하게 만들 거야.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성국 씨가 서랍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병, 수면제였습니다. 조금씩 섞으면 모를 거야. 그러면 순해질 거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수면제를 내 음식에? 저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 순간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고 복도 탁자가 흔들리며 액자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쾅! 서재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성국 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거기서 뭐 해요? 화장실 갔다가. 얼마나 들었어요? 성국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었어요. 그냥 소리가 나서. 거짓말 마요. 성국 씨가 제 팔을 움켜잡았습니다. 당신,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어요? 뭐려, 전 아무것도. 흥숙 씨, 성국 씨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당신이 윤미경을 만났다는 거 알아요. CCTV 영상 추적했어요.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당신이 무슨 생각하는지 알아요. 하지만 성국 씨가 갑자기 제 어깨를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발 떠나지 마요. 당신이 없으면 전 못 살아요. 성국 씨, 은주를 닮았어요. 당신은 은주와 너무 닮았어요.
30년을 기다렸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그가 울부짖었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로 미쳤어. 저는 정흥숙이에요. 강은주가 아니에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상관없어요. 당신을 은주처럼 만들면 돼요. 완벽하게. 안 돼요. 저는 그를 밀쳐냈습니다. 저는 당신의 인형이 아니에요. 성국 씨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인형? 전 당신을 사랑해요. 사랑이 이래요.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윤미선은요? 그분도 당신이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죽었어요? 성국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사고였어요. 사고요? 정말로요?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성국 씨가 무너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미안해요. 그는 바닥에서 흐느꼈습니다. 저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빨리 나가야 해. 다음 날 아침, 성국 씨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다녀올게요, 여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창문 너머로 보니 성국 씨의 차가 모퉁이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는 차 안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감시하고 있어. 저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30분 후 성국 씨의 차가 움직였습니다. 진짜 회사로 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USB를 꺼내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윤미선이 촬영한 영상들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영상, 윤미선이 거울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이게 나인가? 이게 내가 맞나? 두 번째 영상, 성국 씨가 윤미선에게 옷을 강요하는 장면. 이게 더 어울려요. 입어봐요. 하지만 난 입어보라니까요. 세 번째 영상, 윤미선의 목소리. 오늘 남편이 또 약을 탔다. 차에 마시고 나니 머리가 멍했다. 이혼해야 해. 빨리. 영상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2주 후 윤미선은 죽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약을 탔어. 윤미선한테도. 그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윤미경이었습니다. 흥숙 씨, 큰일 났어요. 왜요? 우성국이 저한테 전화했어요. 미경 씨, 흥숙이가 당신을 만났다면서요. 라고. 제 심장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어요? 거짓말했어요. 모른다고. 하지만 그 사람 목소리가 이상했어요. 화난 것 같았어요. 알겠어요. 조심하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USB를 빼서 숨겼습니다. 바로 그 순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여보, 집에 왔어요. 성국 씨의 목소리. 벌써? 회사 간 지 1시간도 안 됐는데 저는 노트북을 황급히 끄고 부엌으로 뛰어갔습니다. 성국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왜 벌써 왔어요? 서류를 두고 와서요. 그가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보았습니다. 노트북 쓰셨어요? 아, 네. 인터넷 검색 좀. 뭘 검색했는데요? 성국 씨가 다가왔습니다. 그냥 요리 레시피. 그래요? 성국 씨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검색 기록이 보였습니다. 다행히 제가 재빨리 창을 닫았습니다. 요리 레시피 맞네요. 그가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여보, 저한테 숨기는 거 있어요? 없어요. 정말로요? 네. 성국 씨가 갑자기 제 턱을 붙잡았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우리 사이에 거짓말은 안 돼요. 그의 소나기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아파요. 미안해요. 그가 손을 놓았습니다. 전 당신을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당신이 날 떠날까봐 무서워요. 안 떠나요.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약속해요? 약속해요. 성국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럼 됐어요. 전 회사 갈게요. 그가 서재로 가서 서류를 챙겨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의 들킬 뻔했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성국 씨는 옆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니, 잠든 척하고 있을지도 몰랐습니다. 저도 잠든 척 누워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서 성국 씨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저는 눈을 살짝 뜨고 지켜봤습니다. 그가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화장품 파우치, 수첩,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USB를 찾고 있어. 다행히 USB는 더 깊은 곳에 숨겨뒀습니다. 성국 씨는 찾지 못하고 다시 침대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 모두 눈을 뜬 채 서로를 속이며 누워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번 주말 끝을 내야 해. 이번 주 토요일이 결혼 기념일이었습니다. 성국 씨가 친구들과 친척들을 초대하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날 모든 걸 폭로하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6시, 집안은 화려하게 꾸며져 있었습니다. 성국 씨가 직접 꽃을 사오고 음식을 주문하고 테이블을 세팅했습니다. 여보, 오늘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우리 결혼 1주년. 성국 씨가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도 미소로 답했습니다. 네,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거예요. 하지만 제 마음속 의미는 달랐습니다. 오후 7시, 손님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국 씨의 친구 김철수, 조카 민준이, 그리고 몇몇 친척들, 총 12명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초대한 손님, 윤미경. 안녕하세요. 저는 윤미경이라고 합니다. 흥숙 씨의 친구예요. 미경이 자연스럽게 소개했습니다. 성국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래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도 처음 뵙네요, 성국 씨. 미경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었습니다. 성국이 형, 정말 행복해 보여요. 흥숙 씨도 정말 아름다우세요. 두 분 정말 잘 어울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손은 테이블 아래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잠깐 제 말씀 좀 들어주시겠어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저는 거실로 가서 TV를 켰습니다. 이건 우리의 1년을 돌아보는 영상이에요. 성국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그런 준비를 했어요? 네, 당신을 위해서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강은주. 1994년 23세의 청순한 여대생.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예요? 두 번째 사진, 윤미선. 2021년 성국 씨와 결혼식을 올리는 모습. 저 여자 흥숙 씨랑 닮았네요. 세 번째 사진, 정흥숙. 지금의 저. 세 장의 사진이 나란히 놓였습니다. 똑같은 헤어스타일, 똑같은 옷, 똑같은 목걸이.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남편 우성국은 30년 동안 죽은 여자를 되살리기 위해 살아있는 여자들을 인형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뭐라고요?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성국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당신 지금 무슨 짓을... 앉아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떨어졌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다음 화면을 넘겼습니다. 강은주의 부검 보고서, 윤미선의 사망 진단서, 그리고 제가 모은 모든 증거들. 1994년 강은주 씨는 한강에서 익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약혼자 우성국과 다툰 다음 날이었죠. 그건 사고였어요. 성국 씨가 외쳤습니다. 사고요? 그럼 윤미선 씨도 사고였나요? 저는 윤미경을 쳐다봤습니다. 미경이 일어나 말했습니다. 제 동생 윤미선은 2022년 우성국과 결혼한 지 2년 만에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이혼 서류를 준비한 지 일주일 만이에요.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동생이 남긴 영상이 있습니다. 제가 USB를 꺼냈습니다. 윤미선의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또 약을 탔다. 차에. 이게 내가 맞나? 이혼해야 해. 거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성국 씨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아니야. 난 그냥 사랑했을 뿐이야. 사랑이요. 저는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게 사랑이에요. 약을 타고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사랑이에요. 난 은주를 잃고 싶지 않았어요.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았어요. 성국 씨가 울먹였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들을 죽은 사람으로 만든 거예요. 저는 목걸이를 벗어 그의 앞에 던졌습니다. 이것도 윤미선의 거였죠. 제가 입은 옷도, 제 헤어스타일도, 이 집의 모든 것도. 저는 머리를 쓸어 올렸습니다. 전 정흥숙이에요. 강은주가 아니고 윤미선도 아니에요.
그리고 가방에서 가위를 꺼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긴 머리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싹둑, 싹둑, 갈색 웨이브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여보, 안 돼! 성국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짧게, 더 짧게, 원래 제 스타일대로 머리를 다 자르고 저는 미리 준비해둔 옷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바지에 흰색 셔츠, 제가 원래 입던 옷, 화장실에 들어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거울 속에는 정흥숙이 있었습니다. 진짜 정흥숙. 이게 저예요. 이게 진짜 나예요. 저는 성국 씨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는 바닥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안 돼. 안 돼. 은주야. 저는 정흥숙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서명하세요. 안 돼. 날 떠나지 마. 서명하세요. 아니면 이 모든 증거를 경찰에 제출하겠어요. 성국 씨는 떨리는 손으로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명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겼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가방을 들었습니다. 증인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흥숙 씨, 미경이 따라왔습니다. 같이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성국 씨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밖은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짧아진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는 깊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자유, 이것이 자유였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작은 카페 흥숙. 제가 평생 꿈꿔왔던 카페를 드디어 열었습니다. 아침 10시 저는 카페 문을 열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원두를 갈고 커피를 내리고 빵을 준비했습니다. 짧은 단발머리, 편한 청바지에 앞치마를 두른 모습, 거울을 볼 때마다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이게 저였습니다. 진짜 정흥숙. 안녕하세요, 사장님. 단골 손님 박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도 아메리카노 드릴까요? 그럼요. 사장님 커피가 최고죠. 저는 미소 지으며 커피를 내렸습니다. 성국 씨와의 이혼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파티에 있던 12명의 증인들, 윤미경의 증언, 그리고 모든 증거 자료들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위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 카페를 열었습니다. 성국 씨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법적 처벌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부족했고 그를 고소하기보다는 그냥 완전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친구들과 친척들이 모두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30년 동안 무엇을 해왔는지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오후 3시쯤 윤미경이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언니, 흥숙 씨, 오늘도 잘 되고 있네. 미경 언니는 이제 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니, 가족 같은 존재였습니다. 오늘 미선이 기일이에요. 같이 갈래요? 네, 당연하죠. 저는 앞치마를 벗고 알바생에게 카페를 맡겼습니다. 함께 윤미선의 묘지로 갔습니다. 꽃을 놓고 조용히 손을 모았습니다. 언니, 미선 언니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언니가 남긴 증거들이 저를 구했어요. 감사합니다. 미경 언니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동생도 고마워할 거예요. 당신이 그 사람을 멈춰줘서. 돌아오는 길, 미경 언니가 물었습니다. 요즘 외롭진 않아요? 아니요. 혼자인 게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저는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그리고 혼자가 아니에요. 언니도 있고 딸아이도 자주 전화하고 카페 손님들도 있고. 그래도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면 언니, 저 이제 누군가 없어도 괜찮아요. 제가 있으니까요.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62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완전히 자유로웠습니다. 어느 날 저녁 카페 문을 닫으려는데 젊은 여성 한 명이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정흥숙 씨 맞으세요? 네, 맞는데요. 그녀는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살폈습니다. 저 우성국 씨와 만났던 사람이에요.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그녀에게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언제 만났었어요? 3개월 전부터요. 소개팅 앱에서 만났는데 처음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점점 이상해지더라고요.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제 옷을 사주고 머리 스타일을 정해주고 그러다가 우연히 인터넷에서 정흥숙 씨 이야기를 봤어요. 카페 사장님이 우성국의 전 부인이었다고.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헤어졌어요? 네. 무서워서 도망쳤어요. 근데 자꾸 연락이 와요. 문자도 보내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아직요. 증거가 없어서.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성국 씨는 변하지 않았구나.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사람. 다음 날 저는 그 여성과 함께 경찰서에 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번엔 반드시 멈춰야 합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하겠습니다. 2주 후 성국 씨는 스토킹 혐의로 법원 명령을 받았습니다.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졌고 정신과 치료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했습니다. 완벽한 처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한 명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구할 것입니다. 어느 봄날 오후 저는 카페 야외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얼굴을 비췄습니다. 짧은 머리에 바람이 스쳤습니다. 편안한 옷에 맨발로 쉬는 운동화, 이게 저였습니다. 62, 새 정흥숙,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닌 온전한 나 자신. 딸아이가 부산에서 올라와 카페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이고, 우리 딸 왔네. 딸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엄마, 정말 행복해 보여요. 처음 보는 표정이에요. 그래? 네. 엄마다워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이제 엄마가 엄마야. 저녁에 딸과 함께 강변을 걸었습니다. 엄마, 앞으로 계획이 뭐예요? 글쎄, 카페 열심히 하고 가끔 여행도 가고 그렇게 살 거야. 혼자서요? 응, 혼자가 제일 편해. 외롭진 않아요. 저는 멈춰 서서 강물을 바라봤습니다. 있잖아. 외로운 것과 혼자인 건 다른 거더라. 혼자여도 외롭지 않을 수 있어. 딸아이가 제 팔짱을 꼈습니다. 엄마 멋있어요. 고마워. 우리는 한참을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강물에 노을이 비쳤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누군가와 함께 있을 때가 아니라 온전히 나 자신일 수 있을 때라는 것을. 62년 만에 저는 처음으로 진짜 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가 진짜 제 인생입니다. 정흥숙의 인생. 카페 문 앞에 작은 액자를 걸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입니다. 매일 아침 이 글귀를 보며 저는 미소 짓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문을 엽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나로 사는 하루가. 정흥숙 씨는 이제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62년 만에 찾은 진정한 자유.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 정흥숙 씨처럼 용기 내어 자신을 되찾은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정흥숙 씨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한마디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됩니다. 황혼의 사랑 아픔 대신 짜릿한 복수 황로베사